한국은행 금통위가 4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연 6개월 연속 동결 조치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엔달러 환율이 99.7엔까지 접근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상승한 엔화 가치가 여전히 조정 중이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이 빠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이 5.04%에 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올 들어서만 코스닥 주식 7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혁신도시 인근 중소형 아파트가 오름세를 나타내며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봄인데도 좀 겨울이 떠오르는 그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좀 봄 분위기가 살짝 나는 좀 훈훈한 그런 증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시황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5.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40선 회복을 했고요. 0.26%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샀습니다. 오늘은 네 자릿수죠. 1,170억 원을 사들였고요. 반면 기관이 2천억 정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1,000억 원 이상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8.69포인트가 올라서 543포인트입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주워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많이 팔면서도 코스닥에서만큼은 340억 원의 가장 큰 매수 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6.7원이나 내리면서 1,129원입니다. 네, 코스닥의 큰 폭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죠.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김상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가치 투자로의 전업 투자. 현재 수익률 보면요. 모베이스가 81%, 자화전자가 54%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이 40%를 웃도는 아주 양호한 수익을 잘 유지하고 있죠. 빨리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전망과 대응은 무엇인지, 그리고 옵션 만기일 현재 상황과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상당히 증시 분위기가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촉앤촉 조윤석 과장과 함께하죠. 북한 리스크가 현재 해소 국면에 다다랐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자, 눌림목 발생 시 과감한 비중 확대 등 전략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한은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또 만기 옵션까지 우리 증시 참 다양한 변수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과 전략까지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재만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변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금통위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과는 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는데, 이게 되돌아보면은 전에도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과는 좀 전혀 다른 엇갈린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꽤나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놀랍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장도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해야 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예,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일정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가 그렇게까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학습 효과를 좀 거쳐오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의 충격 여파로 다가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일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이런 쪽이 워낙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GS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업종들이 어닝 시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이 오히려 국내 증시엔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일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IT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점을 감안을
발생을 하게 되면 국내 IT 업종들도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동결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당분간 조만간 금리 인하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금리 관련해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췄고 그리고 4월 초에는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했었고 앞으로 향후에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도 한 차례 정도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국내 기대 인플레이션 높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급증한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도 솔직히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에 대한 기대가 약간 다소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금리 동결이라는 시장의 전망과는 좀 다른 결정이 함께 겹쳤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시장이 미칠 변동성에 대한 좀 영향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어쨌거나 강하게 순매도를 진행을 해왔었고 외국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악재가 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 만기일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장 후반에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변동성이 굉장히 국내 시장의 악재라든가 다시금 지수를 하락시킨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의 현재의 매수 포지션을 현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도 포지션으로 돌리긴 좀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국내 주식시장은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GS건설이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꽤나 많이 이렇게 좀 수익이 좋지 않았던데요. 건설주들의 급락세가 따라서 당연히 이어지겠죠.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흔히 얘기하는 PBR이라든가 이런 수준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어닝쇼크를 굉장히 크게 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눈높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실망 매물이라는 부분이 금일 같은 경우는 출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건설업종의 실적은 대단히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1분기 때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자산가격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줬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1분기 어닝 실적이 굉장히 쇼크를 낼 수 있다 하면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2, 3분기 정도의 실적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닝 쇼크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이 조정을 어떻게 보게 되면 매수의 타이밍으로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 쇼크 때문에 놀랐는지 옆에서 누가 소리를 좀 지르는 거 들립니다. 예. 자, 다음으로 엔달러 환율제 배관대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시장의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가 갈수록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아쉬운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어디까지 갈 걸로 내다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게 되면 워낙에 강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엔화만 약세로 갈 거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패드라든가 이런 쪽도 워낙에 강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 속도보다는 굉장히 더 가파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달러당 한 100엔 정도 수준 정도에서는 물론 엔화의 약세 기조라든가 이런 건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속도 조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의 BOJ라든가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국 통화 가치를 약세로 끌고 가는 방법은 내수 경기 부흥에도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일본 같은 국가도 이미 흔히 얘기하는 GDP 대비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 정도 내기 때문에 수출을 가지고 경기를 다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내수 경기 진작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 이런 부분들의 속도 조절 가능성은 달러당 한 100엔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증시 어떤 변수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기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반영이라든가 그 부분에 의해서 지수의 움직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IB 쪽 부분들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의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될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1분기 GDP 성장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투자전략팀의 이재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코너입니다. 손꼽히는 전문가들의 발빠른 이슈 분석,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전략 수립까지 한 번에 전수받는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자, 가능의 수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 증시에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한발 리스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발 리스크. 요즘 들어서 좀 특히나 오늘은 이런저런 다른 이슈들이 꽤나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점은 지나고 하강 국면으로 좀 이제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방에 대한 흔들림은 이제 기껏해 한 번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결국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다 소진됐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머지 결과만 남아 있을 뿐이죠. 이제 미사일 발사 각도가 지금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오전 중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흔들렸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미사일 발사를 접던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태의 끝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여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주변국의 여건을 보게 되더라도 어느 나라도 국지전이나 뭐 전면전까지 확대되는 건 물론 바라나는 없을 겁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극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또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이런 상황을 끌어오므로써 시장의 내성을 이제서야 갖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결국 수급적 판단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했었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것들이 프로그램 매수세든지 아니면 비차익이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회피 국면. 네, 조 과장님. 네, 조윤석 과장님. 지금 전화 연결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연결을 해드리겠고요. 연결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요. 삼성전자 오늘 좀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등등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계와 관련된 종목들만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을 뿐, 그리고 현대중공 같은 조선업종의 종목들도 조금 살짝 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1.41% 오르면서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에 이제 뭐 통신 업종에 대해서도 한 며칠 전에 또 한 전문가분께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그 전망을 내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LG U 플러스도 그동안 KT라든가 SK 같은 데서 막내 음성 무제한 통화라든가 그런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은 거에 맞서서 오늘 막내 망회 상관없이 통신사 상관없이 음성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그런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에서 그동안 상당 부분 타 통신사로 넘어가 있던 가입자들 좀 끌어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듯합니다. 오늘 LG U 플러스가 5.32%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 보고 LG U 플러스를 매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자, 조윤석 과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북한만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대형주보다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쭉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중소형주의 강세는 우선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형주와 중형주를 중소형주를 나누는 기준은 결국 매출의 차이 그리고 경기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개별 기업 이슈에 대한 것들이 강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북한반 이슈로 심한 변동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상당히 빠른 복원력을 보였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바이오나 IT나 중국 소비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빠른 복원력을 보였었죠. 이렇게 모멘텀 있는 주식들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과는 좀 달리 오늘 금리가 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북 리스크 등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변덕을 당분간 부릴 만한 여지들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네, 시장의 빠른 복원력이라는 전제 사항을 깔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대기 밀수도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또한 리스크에 대한 그런 선호도도 좀 높아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흔들림이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한 관련 말고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예상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죠. 바로 갤럭시 S4에 대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IT 부품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 산업에 대한 것들, 특히 아몰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경기의 흐름을 받지 않는 컨텐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눌림목 발생 시 과감하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제 꿋꿋이 잘 버텨줄 수 있는 탄탄한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종목 3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자, 어떤 종목들의 촉이 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아이센스라는 그런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혈당 측정기 및 소모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측정기 쪽이나 그 소모품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질랜드나 일본 등의 해외 수출을 지속하면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헬스케어 산업은 구조적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과 그리고 섹터가 동시에 만나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상태입니다.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좀 올랐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약 32,000원에서 목표가는 약 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마도 3만 원 정도는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우선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아이센스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지금 LG그룹, 특히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LG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3위라는 뉴스가 아주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 말은 LG전자가 예전 피처폰에서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뉴스였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게 되면 결국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동안에 가동률이 낮았던 것들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TV 수요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매출 상승 LB세미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핑 수요를 계속적으로 LG그룹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핸드셋,
원래 TV 시장을 선점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매출세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분기쯤에 애플의 뉴 아이패드 미니 등 신제품 출시하면서 LG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캐파 확대를 통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2분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3,200원 제시해드렸는데 그 정도 무리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원, 선절가는 3,000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LB세미콘.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언급했던 종목이라서 다시금 들어서 좀 반갑습니다. 주가가 좀 조정받는 듯 하더니 다시금 오늘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 갤럭시 S4에 대한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쇼티지가 나는 대표적인 업종을 보시게 되면 결국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케이스 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케이스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도는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또 수율이 잘 안 나오는 산업이 케이스 산업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 핸드폰 생산이 대부분 베트남에서 매우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모베이스가 수혜를 매우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노트2에 계속적으로 탑재가 됐었죠. S펜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베이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약 2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베이스를 세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2만, 목표가 23,000, 손절가 1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윤석 과장께서 여러분께 세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등 정보를 정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현재 5종목이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 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반드시 그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종목 모두 손실이 나 있고요. ICD가 마이너스 1.1%, CJ 헬로비전이 마이너스 1.8로 1%대 손실입니다. 나머지 세 종목도 손실이 나 있긴 합니다만 2% 초반에선 3%까지 그다지 크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컸던 종목들은 좀 회복되는 느낌도 드네요. 네, 매주 목요일을 책임지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추천하셨던 서원인텍 지금 현재 마이너스 3.1%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시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수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낙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었지만 일단 시장 리스크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고 거기에 대한 일단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인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을 놓고 얘기하자면 초라한 성적일 수 있지만 향후에 실적으로 보답해서 주가가 다시 또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을 흘러간다라고 하면 추세 이탈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기간 중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서 2월달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은 코스닥에서 몇 안 되는데요. 가장 누적 순매수가 많은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방산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이루니까 전방산업에 따라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서원인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서원인텍도 빨리 좀 이게 수익권으로 돌아설 거라고 믿어보고요. 자,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눈여겨오던 종목이고 몇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우전엔 한단이라는 종목을 네.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추천하시는지 자 이유와 함께 가격대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전엔 한단 계속해서 뭐 투자 포인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전방산업 호조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휴대폰 케이스 업체 우전엔 한단 성장하는 것은 뭐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6,000원대 초반 그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 이후에 지금 현재 9,1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이 종목 역시 기관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네오플램이라는 주방용기 제조 회사를 지분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업체를 적시적소에 인수했다라는 성장성 앞으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휴대폰 케이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림 그리고 소니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펜텍 몇 안 되는 다각화되어 있는 거래처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 안 되는 회사를 계속해서 공장을 늘려나가면서 물량을 대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PER 밸류는 점차적으로 낮아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2분기 실적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5공장에서는 중국 제5공장에서 갤럭시 S4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2분기 넘어서 3분기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고 전방산업 호조니까 이런 기업은 실적 개선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에 노출돼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매집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전엔 한단. 자, 이러한 이유로 사야 된다. 그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에 대한 접근법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예,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올라와서요. 일단 가격대를 말씀드리기가 방송 중이니까 좀 애매한 기운이 있어서 오늘 종가상 매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야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2분기 내에 13,000원 정도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우리 박스권 하단이었죠. 6,500원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전엔 한단 오늘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라고 보면 되겠군요. 거의 이제 오늘 장을 마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자 우전엔 한단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께서 추천하신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을 연결해서 추천하셨던 종목 이오테크닉스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AS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2.2% 소폭 손실인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매수하고 난 다음날 뭐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다소 조금 손실폭을 낳고 있는데 일단 뭐 만회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자리가 사실은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홀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의 어떤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계속 보유 전략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종목은 레이저 응용기기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점점 오픈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시장에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좀 인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공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전망이고요. 자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소스라든지 높은 제품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뭐 큰 의미 있는 그 매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이 기관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좀 투신가에서 좀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수급적인 그런 룸은 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낙폭과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반등이 좀 빠르게 코스닥 종목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아직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오늘은 생각보다는 세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뭐 다음 주 종으로 해서 전고점 탈환 신고가를 좀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역시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실적 앞에 장사 없는 그런 스몰캡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시장에 대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써만 그런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분기서부터 1분기는 실적이 좀 슬로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스마트폰의 모바일 D램이라든지 AP 칩을 지금 수직으로 증착하는 POP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레이저 응용자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 맵을 좀 이해하신다라면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오테크닉스 대응법에 대해서 AS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자, 오늘장 내일장의 대표 코너 중에 하나인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시간입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께서 책임지고 있죠. 오늘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우리 시장은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는 승승장구,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비결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자, 먼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현금 비중이 단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1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적은 그 단점을, 리스크를 좀 많은 종목으로 소폭으로 분할 매수한다라는 점에서 해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KMW 등등 9가지의 종목들이 모두 10%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베이스 가장 큰 상승을 했죠. 모베이스가 81% 수익이고요. 이렌텍과 KMW가 각각 51%, 31%씩이나 올랐습니다. 페넨트와 TJ미디어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0% 손실 구간입니다. 자, 뒤를 잇는 네 종목들이 모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화전자의 54%가 눈에 확 띄고요. 어버브 반도체 19%, 연희정보 10%, 액토주가 5%가 올라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집계한 바로는 38%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총 9개의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이만큼 AS를 하려고 들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게 좀 달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AS 부탁드리죠. 이 모베이스와 이렌텍 매번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AS라는 게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제가 지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홀딩이라 얘기하는 것은 제가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예상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설비라든지 이번에 공장 사출기 개수를 늘리면서 당연히 고정비용, 캐펙스 비용에 대한 비용 증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대외 변수라든지 가장 중요한 갤럭시 S4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주가 자체가 안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짧으면 2, 3일, 길면은 보름,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주가 자체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때, 특히 북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세를 보일 때에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MW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보이다가 최근에 약세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그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세가 조금 북한 리스크의 부분에서 빠졌다가도 금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 즉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기존에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 오히려 상승 추세라든지 반등 탄력이 좋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기존에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 위주로 여러 가지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주가 자체가 4,000원대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길 기대했지만은 여러 가지 세계의 북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4,0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드라마 편성 부분이 4월달에 끝나고 나면 8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4,000원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양일간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고 100년의 유산 시청률은 20%를 돌파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펜엔터테인먼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회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북한 리스크인지 뭐 그런 문제에 의해서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빠진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면 당연히 손절을 치거나 어떤 뭐 매도를 하거나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올 물량이 되겠지만은 회사 자체는 꾸준히 물건이 잘 팔리고 있고 이익 부분에서도 감소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꾸준히 뭐 홀딩을 하거나 오히려 비중이 작았다면 현금이 많았다면 비중을 늘리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특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의 공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북한에서 자화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개성공단의 매출 비중이 약 1몇 %, 순이익 기여도는 뭐 0. 몇 %밖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험 부분에서도 이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자화전자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매우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는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홀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유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는 반기 이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1년에 4번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3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실적 부분을 지켜보면서 이 대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런 할 필요는 충분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홀딩을 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여전히 뭐 주가 자체는 약세를 보였지만은 미니 기어즈라는 게임이 이제 조만간에 나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니 기어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만 원대를 지지가 된다라면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입돼 있으니까 연희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연희정보통신. 네. 종목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연희정보통신 역시 이런 물량이라든지 그 물량 부분에서 CR 부분을 이미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세 요즘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전체 포트가 한 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제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전 모멘텀 투자에 가까운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전업 투자자분도 계실 거고 주부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 가치 투자로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결정해야 되는데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연 목표 수익률이 뭐 24. 몇 %, 25%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목표 수익이
수익이 어떻게 보면 높고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복리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올해는 뭐 80% 났고 내년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났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20% 이상 꾸준히 은행 이자보다는 꾸준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매에 흐트러지게 되고 자기가 관심이 없던 매매, 예를 들어 누가 좋다더라 이런 뭐 소문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그 이상 초과 달성이 될 경우에는 올해 장이 좋았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투자하신 데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자본 시드머니에 대해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을 때 이런 가치 투자로서 전업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기 전에 직장을 다녔을 텐데 그 직장의 연봉 이상은 충분히 벌어줘야 마찬가지로 복리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뭐 내가 직장의 연봉이 3천이었다. 그런데 내가 전업 투자를 결심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1년에 3천만 원 이상 벌어야지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1년에 20% 10%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라면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이겠죠. 뭐 3천만 원이 되려면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 3억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넣으면서 전업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드머니가 너무 작게 되면 뭐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이런 차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겠지만 긴 흐름으로 두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시드머니를 불리는 조건, 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이 안정적인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수익 자체를 불려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업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될 때까지는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면서 본업에 충실할 때 가장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 편입할 만한 1등 후보군들, 1억 후보군들 종목들, 기업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과 함께 투자 전략을 곁들여 주십시오. 예,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이미 9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포트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아직까지 포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작게는 뭐 한두 개 아니면 많게는 뭐 5, 6군데 기업을 탐방을 가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주식 담당자 만나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표준 포트라든지 이 부분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가격대에 도착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를 하실 때도 바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게 될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는 연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뭐 단기간에 너무 바로 사지 마시고 내일 당장 오르면 좋겠지만은 언제 주식 자체는 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가는 실적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라면은 충분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동이라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장되어 있는 뭐 코스피 1,700개 되는 업종 중에서 밸류레이션을 비교해서 본다라면 국동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가 한 1점 몇 배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방송에서 얘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가 한 6배다 싸다 8배다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동 같은 경우에는 1점 몇 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뭐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포 3, 4배까지만 봤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는 뭐 2,400원 정도의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100% 뭐 200% 오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시가총액이 작고 최근에 10억 정도의 유증을 결정했고 특히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또 외환 리스크와 면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적으로 체크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담기보다는 국동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좋은 가격대 뭐 2,000원 초반대 가격 2,200원 정도 구간이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풀무원 홀딩스입니다. 두부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대해서 풀무원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풀무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풀무원 홀딩스의 여러 가지 회사의
일부분으로 감가상각이라든지 떨이 이런 부분에 비용 처리할 게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비용 처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가시화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뭐 대형 마트에서는 두부의 1+1 행사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런 종료 없이 이제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잠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풀머니에는 네임밸류에 의해서 꾸준히 매출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올해에는 많이 증가할 폭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풀먼 홀딩스도 6만 원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가격대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긴 호흡이라고 해서 또 너무 재미없다, 뭐 길게 어떻게 들고 가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짧게 들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길게 들고 가는 것이 항상 수익률이 좋고 항상 안정적이며 꾸준히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래시 모듈은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TSP, 이 터치 패널 부분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부분에서 이미 4분기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1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3 라인 공정이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좋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3,600원 이하 정도 구간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BW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오버행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도 꾸준히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00%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항상 기업이 실적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와 기업이 좋은 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리스크 부분을 상쇄해서 기업이 좋아진다라면은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종목 중 이제 풀먼 홀딩스, 두부 판매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지금 가격대가 좀 높은 듯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른 종목은 잡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자, 그런 분들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보통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많이 가집니다. 보통 차트 투자라든지 일반 투자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뭐 횡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거나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항상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도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한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증가한다는 말이고, 실적이 증가한다는 말은 주가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트 부분, 뭐 신고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회사가 얼만큼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밸류레이션, 즉 저평가 구간인가, 이 두 가지를 가장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면 앞으로도 뭐 주가가 100%, 200% 오르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구간이라 보시고 차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실적 대비 얼마나 저평가인가, 이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동, 풀몬 홀딩스, 트레이스 세 종목의 1억 후보군 종목들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정리입니다. 네, 현금 10%, 모베이스, 이렌텍, KMW, 페넨터 등등 총 9개 종목이 각 10% 균일한 퍼센티지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38%이고요. 모베이스의 81%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그 밖에 이렌텍이 51%, KMW가 31% 올라 있고요. 네, 뒤쪽으로 넘어가니 자화전자 54%, 어버반도체 19% 수익이 눈에 띕니다. 네, 현재 38%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편입할 만한 후보 종목군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